전세 대출의 모든 것, 은행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얘기일 겁니다. 대출 알아보는 방법부터 대체 뭘 물어봐야 하는지, 또 어떤 게 필요한지, 계약 때 주의사항, 잔금 때 돈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부티인입니다. 전세대출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. 신청한다, 그리고 돈을 받는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넘어야 할 문턱들이 많고 또 높죠. 전세대출 대출 먼저 상담부터 한번 받아볼까요?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, 모바일,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, 그리고 대출 상담사를 만나는 것.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. 먼저 은행에 가는 것, 당연히 제일 확실하고 정확합니다. 모든 것들을 다 상담받을 수 있고요. 대신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. 퇴근 후에 안 하고요. 요즘 코로나로 은행 영업시간도 짧아졌습니다. 점심때 가자니 사람이 많고, 또 주말에는 아예 문을 닫죠. 빨간 날 쉬고 전화는 안 받고, 또 은행 지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은행 가려면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. 두 번째, 모바일 어플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. 아주 간편하고 편합니다.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도 받지 않고요.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죠. 그런데 사이트의 설명글을 봐도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또 내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결국 제대로 물어보려면 상담원 통해서 그 은행 지점에다가 또 물어봐야 합니다. 그 다음 요즘 대출 비교 사이트나 어플들도 많은데요. 요즘 참 세상이 좋아져서 토스 같은 거 이용하면 내 대출 가능 금액, 은행별로 쭉 다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이용할 때 주의할 점, 안전한 사이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, 이상한 대부업체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. 또 비교 사이트에서 정보를 모으더라도 결국은 그 은행 지점에다가 물어봐야 됩니다. 마지막 방법은 대출 상담사와 만나는 겁니다. 은행과 업무 계약을 맺고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고 알선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. 직접 1대1 상담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굳이 은행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전화통화도 훨씬 쉽고요. 마치 프라이빗 뱅킹처럼 이용하시면 됩니다. 대신 이상한 대출 모집인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정식 대출 상담사라고 하더라도 일부 대출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나라에서 나오는 대출 상품들은 은행 지점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 이 대출 상담사분들은 보통 부동산과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요. 근처 부동산, 편한 부동산에 대출 상담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 쉽게 연결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 상담받을 준비가 됐다면 그 전에 먼저 서류 하나 떼놓으시죠. 내 소득 관련 서류입니다. 연말정산 한 자료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.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. 세무서 또는 홈택스 사이트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내 소득이나 직장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. 집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, 대출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갈피는 잡고 가셔야 되고요. 이제 집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전에 부동산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 때 먼저 내가 대출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나는 어떤 대출을 받고 싶은데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집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이죠. 미리 부동산에 내가 원하는 대출의 종류를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 대출의 종류 또는 집 상태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집주인이 내 전세 잔금일에 바뀐다거나 또는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전세 대출 중에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부동산에 정확히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. 나는 이런 대출을 받고 싶으니 그게 가능한 집으로 소개해달라, 이렇게 말이죠. 그런데 부동산이 이런 대출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부동산과는 하지 마십시오. 당연히 대출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근데 경험이 없거나 또는 지식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. 젊은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대출 중에 중기청 대출이 있는데요.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건 먼저 중기청에서도 승인이 나야 하고요. 또 집 상태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 최종 심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 조건들이 맞지 않을 경우 애초에 전세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잘 아는 부동산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. 부동산 잘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. 다른 부동산 가시면 되고요. 전세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것,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입니다. 대출 받을 때 이 반환 보증 보험 거의 다 드시죠. 요즘은 필수처럼 인식이 되는데요.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.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.
대출 받을 때 보증이 됐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고요.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보증 중에 반환보증 말고 대출 보증이란 게 있기 때문인데요. 대출 보증, 말 그대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. 반환보증과는 다른 거죠. 그래서 정확히 얘기할 것은 나중에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보험을 들겠다,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. 지금 화면에 반환보증보험 어디서 들 수 있는지 나가고 있습니다. 반환보증보험, 우리 전세대출 상품 중에 안심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전세대출도 받고 반환보증보험까지 한 번에 드는 상품인데요. 또 대출금도 비교적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전세대출을 찾고 계신데요. 어떤 경우에는 안심전세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집주인이 막 바뀐 경우, 또는 신축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원 분양자가 아니라 중간에 분양권을 산 경우, 이럴 때는 자신이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1년 이상 다니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 또 안심전세대출 좀 더 말씀해 드리면 집주인 집담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. 일정한 공식이 있는데요. 근저당 채권 최고액, 집주인 담보대출, 이 채권 최고액이 집값의 60%를 넘으면 안 되고요. 집주인 담보대출과 전셋값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비싸지면 안 됩니다. 근데 집값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복잡하잖아요. 그냥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돼요. 여기 안심전세 가능한 집인지. 그럼 부동산에서 이것저것 피드백을 줄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잘 모르고 또는 집 상태를 잘 모른다. 그럼 그 부동산은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. 간혹 이럴 수가 있습니다. 맨 처음 계약 때는 보증보험이 되는 한도였는데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, 그래서 그 한도가 오버가 된 거죠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럴 경우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들 수 있을 정도만큼 담보대출을 갚고 감액 등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. 그게 안 된다면 서로 다퉈서 뭐 계약을 해지하던 나가던 해야 되는데요. 이 경우 쌍방과실을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서로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겁니다. 여기에 뭐 위로금, 손해배상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준 돈 그대로 돌려받고 바로 끝내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. 여기서 뭐 이자를 달라, 위약금을 달라, 이사비를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간다면 결국 잘잘못을 따져서 최후의 소송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 한 줄 써주신 게 훨씬 더 좋죠.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을 거고 반환보증보험을 들 거다. 이게 안 될 경우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고 계약은 없던 일로 한다.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. 그런데 아마 집주인분들이 보통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제가 특약을 말씀드릴게요.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기로 한다. 이날까지 안 된다는 얘기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진행한다. 집주인이나 본 부동산 목적물의 사정으로 대출, 반환보증보험이 안 될 시 받은 돈은 그대로 돌려주고 즉시 계약은 없던 일로 한다.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해서 특약을 쓰면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안전한 내용이 될 거예요. 단 주의사항은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. 전세대출금은 잔금일에 나오게 되는데요. 보통 세입자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대출금만큼은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잔금일 전에 은행이나 부동산에 확실하게 얘기해서 일정만 픽스된다면 잔금일에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갈 때 전세 대출 받은 거는 거의 집주인이 은행으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. 세입자가 신청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 통장을 거친 게 아니라 집주인에서 은행으로 바로 가고요. 빌릴 때도 은행에서 집주인으로 거의 바로 가게 됩니다. 오늘 이렇게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전세 대출, 은행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못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. 세입자 자신 또는 집 상태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갈리기 때문에요. 미리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.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.